파란 리본 TV입니다. 자녀 교육 시리즈 왕이 된 자녀 싸가지 코칭,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67번째 나쁜 아이는 없다, 나쁜 부모가 있을 뿐, 여기에 대한 패러다임, 이 패러다임에 대한 재고의 차원을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그럴까? 정말 그럴까? 그런 패러다임이 현 사회에도 통용이 될까라는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 그 세 번째, 학교를 너무 맹신했기 때문이다. 학교를 너무 과신했고 학교를 거의 종교 수준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인의 SNS에 올린 글, 그것 때문에 이 코너를 지금 이 부분을 다루고 있죠. 나쁜 아이란 없다, 나쁜 부모가 있을 뿐. 이 패러다임은, 이 전제는 이 자녀 교육, 부모 교육에서 가장 전제에 들어갔던 거의 진리로 통했던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1970년대 전후한, 그때는 뭐 능력자보다 2000년 이전이겠죠. 그때는 나름의 개연성도 있고 타당성도 있지만 2000년 이후를 사는, 더군다나 2020년대 이상을 사는 요즘 자녀들에게는 이 패러다임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 시간에는 이렇게 된 이유, 이 패러다임이 맞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핵 가족이 핵 폭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핵가족이 되는 바람에, 핵가족이 핵폭탄이 되는 바람에 사회와 가정에서 아이들은 기본 교양을 형성할 시간이 없었더라. 그래서 몰라도 너무 모르고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 이것 때문에 지극히 정상가정, 좋은 부모, 학력 높고 경제적 수준 높고 부모로서 어떤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아주 민주적인 그런 부모 밑에서에서도 각종 중독에 빠졌거나 뭐 폭력에 노출되었거나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거나 아니면 아예 무기력에 빠져 있거나 이런 자녀들이 계속 나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을 인과론적 관점만으로 문제 부모 아래 문제 자식이 나온다라는 이론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존의 심리학에서는 심리학도 과학이니까 SR 이론, 원인과 결과가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관점에 의하면 당연히 문제 부모여야 되고 문제 부모니까 문제 자식이 나와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패러다임은 2020년대를 사는 지금에는 더 이상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학교를 맹신하는, 학교에 대한 전적인 믿음, 학교에 대한 이 믿음의 정도는 거의 종교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는데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학교에 대해서만큼은 그 믿음의 신뢰치가 정말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뭐 양자택일을 해라, 학교와 뭐 다른 어떤 종교 중에 어떤 양자택일을 해라 라고 할 때 아마 고민의 여지도 없이 당연히 학교를 선택할 겁니다. 학교는 부모님 세대에 있어서 목숨과도 같았고 학교를 가지 않는다, 뭐 학교를 등교를 거부한다, 이런 말은 아이가 성장하기를 포기했다, 아이가 인생을 포기했다는 말로 간주될 정도로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학교는 기능 교육을 담당하는 곳 또는 사회화 교육을 감당하는 곳이다. 즉 아이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먹고 살 수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는 그런 곳이 학교라고 말할 수 있죠. 특히 제도화된 교육, 즉 학교의 교육 철학은 사회나 국가가 요구하는 인간, 즉 기능하는 인간, 유용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행복이나 삶의 질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로지 국가가 요구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유능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주 목적이 되겠죠. 물론 이 교육을 통해서 얻는 혜택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을 잘 받으면, 소위 말해서 공부를 잘하면 똑똑하고 유능한 존재가 되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빨리 성공할 수 있고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즉 물질적 풍요에서는 안정을 누릴 수 있는, 또 소위 말하는 성공을 거뒀다는, 이루었다는 그런 찬사까지도 받을 수 있고 무수 사람들의 조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정신적 빈곤의 상태에 빠지고 공허감에 사로잡힌다든지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가난의 부조화 때문에 생기는 그 괴리감 때문에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죠.
학교를 맹신해서 그렇다, 뭐 학교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뉘앙스를 말씀드리면 뭐 학교가 불필요하다, 학교 무용론을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절대로 학교가 필요 없다, 학교 무용론을 제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학교의 잘못도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제가 학교의 입장을 대변해 준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뭐 흔히 학교에서 아이들의 이 인성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지침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요, 그게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학교는 인성 교육을 해야 될 어떤 의무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왜? 학교는 사회화 기관이고 기능 교육이기 때문에 인성 교육을 학교에서 해야 된다, 이 전제는 없었습니다. 물론 과거에 먹고 살 문제가 절박할 때 부모님 세대는 본인들이 할 수 없는 인성 교육을 학교에다가 위임했던, 그게 암묵적 위임도 있었고 공개적 위임도 있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있었지만 원래 학교는 인성 교육을 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인성 교육은 각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학교를 보낸다는 말의 전제는 인성이 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서 기능 교육을 첨부해서 나중에 사회에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따라서 인성이 제대로 안 된 아이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한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는 교사들 문제는 사실은 교사가 피해자고 학교가 피해자가 된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학교의 기본 전제는 인성이 된 아이를 보낸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과거에 핵가족 얘기를 쭉 드리면서, 과거에는 이 대가족 제도가 있었고 골목이 있었고 마을이 있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그 아이가 기본적인 어떤 교양,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 데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기능을 감당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직접 못하더라도 가족 중에 누군가가 혹은 또 동네 사람들 누군가가 그런 작업을 충분히 해줄 수 있었고, 그래서 한 사람으로서 커서 교양인이 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들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아파트로 대변되는 주거 형태, 아파트는 분리가 정확하게 되어 있고 사생활이 보장되는 그런 공간이고, 각각의 아이들의 방도, 개별적인 방도 주어진 그런 공간이죠. 또한 핵가족 형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로만 구성된 이 가족 형태는 기본적인 교류의 양, 아이가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들어야 될 그 정보의 양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핵가족이라도 교류의 양이 많고 부모가 교육에 대한 어떤 철학이 있고 또 생각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아이들을 교육해 나간다면요, 문제는 다르겠지만, 부모도 먹고 살기 바쁘고 또 뭐 맞벌이 가정에서 각자가 사회생활하기 바쁘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 아이들하고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의 문제는, 속된 말로 싸가지 부족의 문제는 기본 교양의 문제인 가능성이 다분히 높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심리적 문제, 물론 검사를 하면 뭐 온갖 임상병리로 검사를 하면 진단명이 나오겠지만, 사실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심리적 문제라기보다는 몰라서 못하는 경우, 개념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싸가지 고충을 오는 부모님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가르칠 것은 가르치십시오. 부모님 생각에, 부모님이 그 아이들 나이였을 때 이 정도는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 상식에 들어가고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 교양에 해당되는 것도 지금 내 자식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왜? 그때 부모님은 기본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지는 보편 수준이 있었지만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올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었더라라고 하죠. 저는 이것을 연못으로 비유를 합니다. 연못을 파고 나면 연못의 물이 적어도 한 절반 이상 60, 70%는 차 있어야 어떤 용도로도 쓸 수 있는데, 연못이긴 한데 바닥에 물이 차 있다, 기껏해야 1, 20%밖에 물이 차 있지 않다, 아니면 바짝 말라서 지금 거북등처럼 갈라진 바닥을 보이고 있다, 이러면 연못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혹은 뭐 이렇게 과일나무, 과수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요. 잔가지만 무성해서 이렇게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없는, 열매를 맺더라도 과실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되는 케이스, 요즘 아이들의 경우와 똑같다는 이야기죠.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싸가지 교육의 주체는 학교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인성교육도 부모가 주체가 되는 거고 교육의 장은 가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싸가지 교육하지 않습니다. 그럴 의무도 없습니다. 또 요즘 교사들도 굳이 그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니 아이들은 집에서도 들은 적이 없고 동네도 없고 마을도 없고 골목도 없고 대가족도 없고 그런 상황에 오로지 스마트폰 같은 미디어하고만 접촉되어 있으니 기본적인 교양이 찰 리가 없다는 거죠. 연못에 물이 찰 기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지금부터라도 가르쳐야 됩니다. 어차피 교육은 반복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 우리가 어릴 때 저 정도 나이일 때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것들을 아이에게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조목조목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의외로 모른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게 될 테고요. 또 그런 아이들 중에는 마치 스펀지처럼 정말 부모님이 그런 교육을 해주기를 바랐던 것처럼 그래서 쫙쫙 빨아들이는 그런 아이들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막상 싸가지 코칭을 시작했을 때 논리와 근거를 통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했을 때 아이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정도가 너무 스펀지 같아서 놀랐다는 부모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교육은 반복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되고 또 지금 당장은 못 알아듣고 지금 당장은 결과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마치 연못에 물을 채우듯이 어느 정도 물이 차고 나면 기능하듯이 아이에게는 그 기본 소양의 양이 어느 정도 차고 나면 그때부터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로서 가르칠 것은 가르치고 지적할 건 지적하고 확인할 건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일명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할 때 너무 절망하거나 막 그러지 마시고요. 그때야말로 아이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알고 있는 논리와 근거, 타당성 이런 걸 가지고 아이에게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어서 아이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본 교양의 양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문제 알은 없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지 나쁜 아이는 없다, 나쁜 부모가 있을 뿐이지 라는 패러다임에 대한 재고의 차원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였고요. 학교를 너무 맹신한 나머지 그런 현상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